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재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신 분은 댓글 달아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댓글 안 달아서 영재원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왜 영재원 안 올리냐고. 그래서 댓글을 달아야지 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영재원에 관해서 할 것 같고요. 영재원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꽤 자세한 내용을 하려면 2회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 오늘은 1회, 영재원에 관한 1회. 만드신 복분자 들었어요.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라는 샐러드인데요. 이게 굉장히 캐비어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캐비어 한 개에는 그냥 식용색소로 장식한 설탕물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그 할머니가 만드신 복분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원리는 그 막이 형성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두는 원리? 제 아이가 일단은 어떤 영재원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아이는 작년에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재원이라는 곳으로 해서 어떤 준비도 한 적이 없는 아이예요. 사교육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아이이고 뭔지도 사실은 몰랐던 아이입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왔길래 정말 말 그대로 가볍게 한번 경험해 볼래?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원서를 넣은 거였고요.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로봇 분야 가 있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로봇이 재미있을 것 같다.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무슨 그 로봇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다고 이제 거기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넣은 거예요. 재밌을 것 같다고. 단지 그거 하나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야지 영재원 그 프로세스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영재원 원서를 넣으려면 일단 학교 차원에서 선발 평가 혹은 뭐 어떤 선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친 후 이제 교장 선생님 추천이 있어야 하고요. 그 후에 선발 시험 1차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또한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지필고사 영재원에서 하는 지필고사예요. 전에 자소서를 GED라는 곳에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GED. 영재원 응시를 하려면 여기다 넣고 영재에 관한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트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엄청난 자료가 있으니까 영재원에 대해서 좀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꼭 가보세요. GED. 그리고 자소서도 여기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소서라는 게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그때 뭐 쓸 것이 뭐가 있나? 하겠지만 이 자소서를 기본으로 해서 아이가 그 지필고사 후에 지필고사 붙은 아이들은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기본으로 아이가 면접에서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도 받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엄마나 아빠가 막 가짜로 엄청나 고급스럽고 멋지게 꾸며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소서의 주체는 무조건 아이가 돼야 되고요. 저희 집도 역시 자소서 전체적인 흐름 다 아이가 쓴 거예요. 다 아이가 썼습니다. 아이가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고 본인 피셜, 엄마 부모님 피셜 아니고 본인 피셜로 써야 돼요. 영재원 자소서가 나중에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영재원 자소서가 나중에 그 특목고나 영재교라고 하죠. 영재교나 과학고 같은 곳에 자소서 쓰는 것에 다 기본이 되더라고요. 흐름이 다 똑같아요. 맥락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되고 조금 더 가면은 이게 시간이 좀 흐르면 스카이 같은 데 있잖아요. 쓰는 자소서하고 이 영재원 자소서가 맥락이 다 통하고 심지어 대기업 면접 여기랑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 영재원 응시를 위해서 자소를 써본 아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게 결국 쉬운 게 아니네 이런 것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스스로도 이게 그 칸은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서머리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왜 응시를 하고 이걸 통해 자기가 뭘 배우고 싶고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가 결코 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좀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 경험이 아이 자체에 굉장히 큰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가 했던 탐구나 좋아하는 책들에 관해서 엄마 아빠는 어느 정도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 관찰 추천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 밀봉이에요. 완전 밀봉. 부모님은 내가 좀 선생님 뭐라서 궁금한데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영재원 응시를 위한 과정이고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얼떨결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작년에 아무 정보도 없이 그래서 정말 모르면 또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응시를 했는데 이 과정이 알고 보니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영재원 그 영상을 만들려 준비를 하면서 알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대입 때 하는 과정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죠? 가까이는 특목고부터 그때도 교사 추천서는 들어가고 굉장하죠? 자, 그리고 지필고사 후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에서는 이게 하루에 다 연결돼서 쭉 같이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하는 영재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다 연결돼서 한다고도 하고요. 일단 저희 아들이 봤던 영재원 같은 경우는 며칠 후에 다시 1차 지필 붙은 아이들만 면접을 따로 했습니다. 2차 그 면접은 심층 면접이에요. 면접관이 3분이 계시고 아이 1명이 그 면접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정도 해서 선생님들 그 면접하시는 선생님들이 각각 그 아이 1명을 두고 그 소개서, 자소서 쓴 것을 기본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뭐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과학적 지식 아니면 수학적 지식, 융합 지식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0분인데 저희 아들은 솔직히 10분이 안 됐던 굉장히 짧은 시간 묘 선생님께서 면접하시는 분이 짧게 질문하고 바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와 사람이 저는 질문이 짧던데요 하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부모님들은 그 면접하는 곳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 건물 안으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그 건물 안에서 아이들하고 그 면접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 학부모들은 다 옆에 건물에서 기다려야 돼요. 저도 그때 아이가 아침 일찍 들어가서 그 아이 순서 올 때까지 거의 2-3시간 기다렸다가 만났던 추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재원 저희 아들이 겪었던 건 이 정도고 어떤 영재원이 있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영재원 시험이란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시험이 뭐냐면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거의 토요일에 주 1회 진행이 되고 한 번 하면 거의 4-5시간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영재원은 무엇일까요? 영재원은 무엇일까요? 영재원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융합 소프트웨어, 수과학 이런 분야만 있는 것 같은데 영재교육 이런 데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인문 영재들도 많이 뽑아요. 미술 영재, 뭐 음악 영재 이런 것도 많이 뽑고 언어 영재 이런 것도 많이 뽑더라고요. 그리고 영재원 같은 경우는 크게 대학부설 영재원 그리고 교육청 영재원 이렇게 있고요. 이 영재원에서 쭉 상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영재교가 있어요. 모든 학부모들이 와 하는 영재교. 영재교는 쉬운 말로 그냥 영재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재고등학교라고 이름 불리지는 않더라고요. 영재교라고 불리는 거고요. 영재교는 전국에 8개 학교가 있고 이런 곳은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수과학에 정말 누가 봐도 와, 쟤 괴물이다. 수과학에 완전 미쳤다. 어떻게 저런 거 하는 거야? 막 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마무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몽땅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건 나중 일이죠. 영재교육까지 가는 건 나중 일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재원, 초, 중 등 아이들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학부설 영재원, 도교육청 영재원 외에 또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급 영재 학급이 있어요. 영재 학급은 이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곳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 학습력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 영재 학급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 도교육청이나 대학 영재원을 가려면 영재 학급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영재 학급 출신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 학급이 있는 학교는 이 무엇보다 영재 학급 자체를 먼저 통과를 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이나 대학 영재원으로 트라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는 공짜는 아니라고 해요. 학비가 여기는 조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달에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비슷하게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장점이 있겠죠. 정말 대학 교수님과 질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런 비용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학원도 더 비싸지 않나요? 더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원하고는 또 다른 정말 아이들한테 수준 높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간단하게 영재원이 뭐 하는 거고 어느 곳에 있는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이 정말 중요하니까 to be continued.